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중회귀 모형을 우리가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개의 예를 봤습니다. 임금 방정식, 기존의 에듀케이션에다가 experience,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한번 추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성적 방정식, 교육 경제학에서 한 학교의 평균적인 학생들의 성적이 1인당 학생에 대한 그 평균적인 지출액과 그 학생들의 평균적인 부모의 소득과 이제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분석을 하면 아마도 익스펜디처만 넣을 테지만 이제 에버리지 인컴을 넣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분께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입니다. 이 소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소비 방정식, 컨섬션 소비가 있고요. 소비는 이제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배우셨나요, 이미? 이미 배우셨네요. 그죠? 이미 2학년 때 거시경제학에서 배우셨듯이 소비는 이제 소득, 특히 가처분 소득의 함수이다. 가처분 소득의 함수이다. 인컴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가처분 소득을 우리가 통계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경상소득도 기록이 되고요. 가처분 소득도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여기 일단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그냥 요거 없이 그죠? 예를 들면 컨섬션은 비타 0 플러스 비타 1 인컴 플러스 U 오차 이렇게 있는데 다른 설명 변수가 아니고요. 다른 설명 변수가 아니고 뭐다? 다른 설명 변수가 아니고 원래 설명 변수에 제곱한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실증 분석에서 제일 많은 경우가 연령 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령 변수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뭐 21세다, 2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연령 변수를 제곱하거나 연령 변수를 제곱한 것을 100으로 나누거나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소득도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컴 제곱을 넣기도 하지만 인컴 제곱을 뭐 10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적절한 수로 나누어져서 너무 크지 않도록 숫자 자체를 너무 크지 않도록 왜냐면 숫자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요 베타 0가 유의하게 나오더라도 너무 작아져요 크기가 왜냐면 설명수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거를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뭐냐면 결국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행위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 예를 들면 더 늘어나지만 그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 혹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속도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변수가 변화할 때 어떤 설명 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데 그 속도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 제곱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인컴에다가 제곱을 붙여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요건 어때요? 요건 어때요? 비타 0, 비타 1, 비타 2는 그대로 민자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그대로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은 모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회귀방정식이 되나 변수에 대해서는 선형이 아닙니다. 인컴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가 변수에 있어서 선형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모형은 앞의 모형들처럼 당연히 OLS 통상 최소자산 추정법을 사용해서 추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추정계수의 해석이 이제 앞의 모형들과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컴이 변화할 때 컨섬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려면 결국은 그러니까 U와 인컴 간의 관계가 없다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 컨섬션 펑션을 갖다가 인컴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거든요. 인컴 그러면은 이거죠 결국.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인크분의 다시 한번 이 U는 제로이다. 이 전제 조건 하에 인컴을 변화시켰을 때 컨섬션이 변화하는 정도가 이렇게 주어진다.
아셨죠? 인컴 한 단위를 증가시켰을 때 그 한 단위의 뭐 단위가 뭐 예를 들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원이든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한 단위를 증가시켰을 때 컨섬션도 금액이 있겠죠. 뭐 이게 원 단위인지 뭐 10원 단위인지 뭐 1,000만원 단위인지 뭐 1,000만원이 안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 10만원 단위인지 만원 단위인지 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위가 주어진 것 속에서 그 인컴이라는 것의 한 단위가 증가하면 컨섬션은 비타 1 플러스 2 곱하기 비타 2 곱하기 인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컴이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예요? 이거 잠시만요. 그 사람의 소득 수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컴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컨섬션 어떻게 증가합니까? 비타 1은 모든 이에게 같고 비타 2도 모든 이에게 같지만 인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인컴이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소비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경우 소득이 소비해주는 한계 효과 항상 뭐다?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여기서는 설명도서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의 증가분 한계 효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귀 방정식을 관심 있는 설명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게 바로 한계 효과가 되는 거죠. 인컴에 의존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뭐라 그래요?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이펙트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자, 과연 인컴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모든 소득 구간별로 같을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셨죠? 그런 어떤 그 사회, 그러니까 이거 인컴 그룹, 어떤 그 인컴 그룹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 한 단위의 변화가 소비를 변화시키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런 바로 제곱, 이게 바로 플렉서빌리티, 모형이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게 되는 다중회귀 모형으로 가게 되면 바로 함수적인 그런 유연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이런 것이 소비 방정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장선, 단순회귀 모형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인 모형에서 U가 x1, x2 두 개의 설명변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익숙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에서 배운 것은 E의 expectation of U의 given x가 0. 자, 설명변수가 이제 두 개가 됐나? 그러면 expectation of U given x1 and x2 is equal to 0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첫 번째 임금 방정식에서 이제 education과 experience의 조건을 걸었을 때 U에 대한 기대값은 제로이다. 무슨 소리다? 이 웨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소들이 U에 있는 평균적으로 education이나 experience는 두 개의 그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 즉,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독립변수들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제는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이 독립변수들이 각각 U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각각의 추정계수가 인과관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성적 방정식에서 expenditure와 average income이라는 두 개의 설명변수의 조건을 걸었을 때 오차양의 평균값은 제로다. 즉 시험 성적의 밑에는 다른 요소들,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다른 요소들이 학생당 지출 수준 및 평균 가구소득과 평균적으로 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그죠? E의 U의 단순 회귀 모형에서 expectation of U given X는 제로이다. 이거 제일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자, 지금까지 두 개의 설명할 수 있는데 뭐 두 개만 가지고 세 개도 되겠죠.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은 그 최근 어제 막 엄청나게 많은 그 회계 분석을 했는데 제가 어제 한 거에서 설명 변수가 한 30개 넘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두 개, 세 개는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상에서 두 개, 세 개는 기본이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두 개 그 설명 변수 케이스를 봤는데 이제 세 개다. 세 개의 설명 변수다. 자, 로그 샐러리가 비타 0 플러스 비타 1에 로그 세일즈 플러스 비타 2의 CEO10. CEO10은 CEO 테뉴어. 그 다음에 비타 3의 CEO10의 제곱, 저기도 이제 또 테뉴어에다가 또 제곱을 붙이죠. 플러스 U. 여기서 여러분 이거 제가 올려드린 CEO 샐러리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그래틀로 아셨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의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샐러리는 최고 경제 연봉, 우리가 저번에 CEO 샐러리 했을 때 그거예요. 근데 로고 붙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샐러리에 로고 붙이고 세일즈에 로고 붙였지만 CEO10에는 로고 안 붙이셨지만 CEO10에 이제 제곱된 걸 하나 설명해서 추가했지요. 그 다음에 세일즈는 회사의 매출액이고 CEO10, 그러니까 CEO 테뉴어이기 때문에 최고 경제 CEO로 재직한 기간,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CEO를 지금 얼마 동안 일해오고 있느냐,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4년, 이걸 이제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이거,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하나하나, 자 여기 로고 붙어 있죠. 자 여기 로고 붙어 있죠. 이타문은 뭐다 이거? 이거 탄력성이다. 로그 앞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로그 설명변수 로그, 아니 설명변수 로그, 종속변수 로그일 때 설명변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보다 탄력성이다. 계속 강조했죠. 비타원은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샐러리의 세일즈에 대한 탄력성이다. 즉 세일즈가 1% 증가할 때 샐러리는 비타 1%만큼 증가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떨까요? 자, 요건 그냥 민자에다가 로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CEO 테뉴어 1년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하죠. 1년 증가할 때 샐러리는 뭐다? 비타 2 곱하기 100%만큼 증가하게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타 3가 0이에요. 비타 3가 0, 뭐 예를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정을 했는데 지난번 배웠던 개념,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 배웠던 개념적인 측면에서 비타 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죠? 100 곱하기 요 비타 2는 CEO10, 즉 CEO로 재직한 기간이 1년 증가할 때 샐러리의 세테리스 파리부스 100분율 증가, 1년 증가하면 비타 2 곱하기 100%만큼 샐러리가 변화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오면은 좀 갑자기 막 복잡해지면서 머리가 이거 자체가 복잡해지면 여러분의 머리도 복잡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됩니다. 비타 3가 0이 아닌 경우에는 CEO10이 세일즈에 미치는 효과는 더 복잡한 차후에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거 그냥 기본적으로 CEO10에 대해서 로그 샐러리, 그렇죠 여러분, 더 복잡해지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차후에,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복잡해지는 건데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복잡해요, 그죠? 자, 세 개의 설명 변수의 케이스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사실은 두 개일 때 이제 가정을 이제 했지만은 이걸 일반화시킬게요. 일반적인 모형의 핵심 가정 일반화시키겠습니다. 자, 독립변수의 수가 k개인 모형에서 u가 이 x1부터 xk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즉 그러니까 모든 포함되어 있는 설명변수의 조건을 걸었을 때 오차항의 평균값은 제로이다. 즉 비관칙 오차항 내에 u 안에 있는 요소들이 설명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아셨죠? 상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OLS로 추정하게 되는 경우 바이어스가 생긴다. 바이어스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서 아마 자연스럽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게 만약에 그럼 상관관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지금 계량 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가가신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지요. 당연히 그 수십 년간 지금 수십 년간 그 수십 년 돼요. 100년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계량 경제학에서 해왔던 굉장히 많은 작업의 대부분이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x들의 일부, 혹은 x의 전부, 혹은 x의 일부가 뭐 u와 상관관계가 있으리라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OLS를 통상 최소자산 추정법을 써가지고 추정을 한다. 그럼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수십 년간 많은 그 계량 경제학 이론가들이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왔고 크게 보면 네 가지 대처 방안이 지금까지 수립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방안 중에 기본적인 거는 항상 U와 X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OLS를 쓰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여러분이 OLS가 기본이 되고 OLS를 일종의 그 바로미터로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 여러분이 이제는 고민을 나중에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수업에서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OLS가 그만큼 중요해요. OLS에서 배우는 그런 여러 가정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느슨해지고 이 가정들이 만약에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계량 경제학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사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OLS에 집중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마음속에 일단은 이제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핵심 가정 하에서 이제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임의 표본을 구축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X가 하나가 아니라 모든 개인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이 yi가 여러분 이제 그 시간당 임금이라고 치고 뭐 요것이 이제 뭐 education, 요것이 뭐 이제 labor market experience, 뭐 tenure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개인, 각각의 개인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i가 1부터 100까지 100명을 조사했으면 이제 이 x1, x2, x3까지만 있다고 칠게요. x1, x2, x3, y 1번 선수, 그 다음에 x1, x2, x3, y 2번 선수, 그 다음에 x1, x2, x3, 3번 선수 해서 100개가 쫙 있는 거죠. 알죠? 이게 쫙 있는 겁니다. 자, 이 추정을 하는 그 통상 최소자산 추정법의 기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단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다시 한번 OLS로 이 다중회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설명의 수가 늘어나는 거를 이제 OLS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신은 이 스피릿은 똑같다. 뭐다?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게끔 만드는 비타 0 햇, 비타 1 햇, 비타 2 햇, 비타 k 햇까지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자,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예를 들면은 설명의 수가 2개인 경우까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3개 4차원인데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점을 뿌리고요. 기본 정신이 이걸 관통하는 제일 좋은 선을 긋는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단순회귀 모형, 단순회귀 분석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어요. 그 그림으로 보시는데 이게 설명수 2개만 돼도 힘들어요. 보실까요? 설명수가 2개만 돼도요. 일단은 이렇게 공간을 구성해야 되고요. 여기 예를 들면 이제 y가 있고요. 여기 예를 들면 이제 x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이제 x2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x1이 어떤 값이 주어지고 x3가 어떤 값이 주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결정돼서, 그죠? 어떤 여기 y 값이 지금 공간에 떠 있는 거거든요.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x1과 x2 값 사이에서 어떤 y가 있어서 이 공간에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간에 존재하죠. 이걸 관통하는 선을 긋는 겁니다. 상상이 좀 필요해요. 자, 저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점들이, 관찰치들이 쫙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이 공간들의 점을 관통하는 선을 긋는 거예요. 아시죠?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설명서 3개가 된다. 와, 이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때부터는. 아시겠죠? 자, 기본 정신은 뭐다, 근데? 마찬가지로 3개가 됐을 때, 선을 그었을 때 점과 그 선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거리에 각각의 그 거리를 제곱해서 더한 거, 그 합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비타 0 햇부터 비타 k 햇까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OLS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시 회귀 잔차를 규정을 하고요. 이거 이제 익숙하죠. 대신에 이번엔 뭐다? 우리가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여기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죠? y i 빼기 비타 0 햇 빼기 비타 1 햇의 x1 xi1 이렇게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줄줄이 사탕이에요. 여기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y 값에서 여러분 이제 다중회귀 모형에서 추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i 첨자 쓰면 예를 들면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yi에서 yi의 햇을 빼준 거잖아요. 그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 잔차가.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건 추정을 하게 되면은 비타 0 플러스 비타 1의 햇의 x, 그러니까 i 빼고 있을게요. x1 플러스 점점점 비타 k의 햇의 x의 k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i에서 그러니까 y에서 y 햇을 빼주면은 y에서 이 전체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잔차라는 건 결국은 이거는 yi 각각의 개별 관측치에 대해서 yi의 뭐다? 햇을 빼준 거예요. 햇을 빼준 거예요. 마치 그 잔차잖아요. 실제 관측치에서 추정된 관측치를 빼준 게 잔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OLS가 뭐다? OLS의 기본 정신은 뭐다? 결국은 잔차 제곱합. 이 잔차들을 제곱한 것을 더한 거를 최소화 하게끔 하는 그러한 비타 햇들을 구하는 게 바로 OLS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OLS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1개 조건 어떻게 된다? 1개 조건은 k 플러스 1개, 1 플러스 k 플러스 1개가 존재한다. 왜냐?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곱하면은, 그죠? 자, 요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제곱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곱하면은 요거를 제곱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다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지금 얘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돼? 그러니까 시그마 그다음에 요거 제곱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갖다가 비타 0 햇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미분하면 자 2가 빠져나오고 요거 그대로 남고 2 곱하기 요 괄호 곱하기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비타 0 햇을 미분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0으로 놓잖아요. 그게 1개 조건이잖아요. 0으로 놓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거는 생략하고 일단 이렇게 쓴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자,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제곱한 것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비타 1의 햇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요거 괄호 곱하기 마이너스 xi1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지금 있는 거예요.
다음에 xi1, 그 다음에 이거 괄호 마이너스 2. 그래서 좀 마이너스 2를 양쪽에다가 나눠주면은 없어지니까 저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다음부터 비타 2, 비타 3부터 비타 k까지를 쭉 하게 되면은요, k 플러스 1개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지금 수가 비타 0 핵부터 비타 k 핵까지 k 플러스 1, 2개가 있고, 우리 식이 지금 k 플러스 1개가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비타 0 핵부터 비타 k 핵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형에서 그거를 제가 그 손으로 이제 도출하는 거 있었잖아요. 도출하는 OLS 그 에스티메이트 비타 0 핵과 비타 1의 핵을 도출하는 게 있었지. 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손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거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못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풀 수는 있죠.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기본 정신은 어떻다 어쨌든지 간에 똑같다. 우리가 단순하기 모형에서처럼 회귀 잔차를 정의하고 그 잔차 제곱 합을 구해서 그것을 최소화하게끔 그 비타 0 핵부터 비타 k 핵까지를 구하면 되겠다. 통상 최소 자산 추정 OLS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했습니다. 구하면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비타 0 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제 모든 설명서 앞에 붙어 있는 애는 다 중요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편미분의 개념이에요. 그죠? 자, 비타 1은 저 x1이 변화할 때 도대체 y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다른 모든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조건에, 그 다음에 비타 2는 x2가 변화할 때 y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세테리스 파리부스에서. 다른 모든 독립변수와 오차항이 변하지, 기타 다른 모든 독립변수와, 그러니까 x1을 변동시킬 때 x2부터 xk, 그다음 얘네들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6까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독립변수와 오차항이 변하지 않을 때, 즉 다른 모든 독립변수와 오차항을 통제하고 난 후 여기서 이제 식이 보이는 거, j 번째의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가 바로 비타 j만큼 변화하더라는 거죠. 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다중회귀를 이용하면 관심이 있는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해당 변수 효과만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x들과 u 간에는 상관이 있으면 안 되지만 x들끼리 상관관계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스페셜 토픽을 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x들 간은 아까 보시면은 그 성적 방정식에서 보더라도요, 학교의 학생 1인당 그 지출하는 그 지출 비용과 그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그 평균 소득 간에는 상관계 있으리라는 거 설명 바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x 변수들 간에 상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이것도 충돌을 일으킬 것 같아서 이 지금 녹화 프로그램하고 그래틀 간의 충돌이 일으킬 것 같아서 미리 좀 해놨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설명 변수가 2개고, 일단 딱 봤을 때 추정을 한 게 설명 변수가 2개고 종속 변수가 하나지요. 하나를 보면 요 추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종속 변수 위에 햇이 있는 거예요. 요게 비타 0 햇, 비타 1 햇, 비타 2 햇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core GPA는 대학교 학점, college GPA니까 대학교 때 학점. 자, 대학교 때 학점은 또 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식을 설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게 이제 HS GPA는 하이스쿨 GPA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 하이스쿨 GPA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 ACT는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성적이다.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설정한 사람은 대학교 때 어떤 학생이 성과가 보통 이 학생이 과거에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와
그 다음에 학교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는 조금 이거에는 굉장히 좀 반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셀프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잘하는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와서 뭐 이런저런 정보도 듣고 책도 읽고, 또는 어떤 뭐 선배나 교류를 하게 되고 친구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를 굉장히 지금 강렬하게 사실은 원하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어떤 그 셀프 모티베이션이 있고, 내가 저길 가야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뭔가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열심히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식을 설정한 사람은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더라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뭐 염두를 한번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거를 어쨌든 뭐 이런 이제 거를 추정을 한다고 이제 해보는 거죠. 자, ACT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제가 추정한 거는 일단은 추정을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런 식이.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자, 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일단 지금 코에피션트가 있고, 어쨌든 여기 이제 각각의 표준 오차와 t-값들이 있지만, 이 p-value를 딱 보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딱 보면. 그죠? 자, 컨스턴트. 이 비타 0 핵과 지금 요 비타 1 핵, HSGPA에 붙어 있는 요건 어때요? 1% 유의 수준하에서 아직 지금 그 다중회귀 모형에서의 검증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일단은 저 해석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ACT 어떻습니까? ACT 이게 숫자 자체도 일단 굉장히 낮네요, 그죠? 작아요, 크기가.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가 않은, 0과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런 걸 이제 눈치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 유의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왜냐하면 이 교과서는요, 이 다중회귀 모형 추정한 다음에 이제 그 추론하기 전에는 유의성 얘기는 여기 안 해요. 그래서 다 유의한 걸로 일단 간주하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셨죠? 이 교과서에서. 자, 근데 유의하라고 본다면, 우린 지금 봤죠. 유의하지 않죠. ACT 앞에 붙은 0.0094가 이게 유의하지가 0과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교과서에서 일단은 추론을 지금 그 다중회귀 모형의 추론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하다고 보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ACT, 그러니까 지금 HSGPA에 붙어 있는 저 0.453은 결국 고등학교 때 GPA가 1점 더 높으면, 예를 들면 1점 더 높으면 대학 그 평균 학점은 0.453점이 높다는 거예요. 0.453점. 근데 만약에 평균 성적이 1점 더 높일 때 ACT 자체는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ACT 고정을 시켜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ACT를 동일하게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 여기서 그대로 그 ACT 동일한 그 값에서 평균 성적이 1점 올라가면은 평균 학점은 0.453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은 같은 ACT 점수를 가진 두 학생 A와 B 중에 A만 HSGPA가 1점도 높아진다면 A의 컬리지 GPA가 B의 컬리지 GPA보다 0.453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통제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HSGPA를 움직일 때 ACT가 통제된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 내면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ACT라면 GPA를 한 점 더 추가로 높였을 때 컬리지 GPA는 0.453점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고등학교 평균 성적이 동일할 때, 즉 HSGPA가 동일할 때 또 마찬가지로 ACT는 지금 유의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10점 더 높이는 대학 평균 학점은 0.094, 그러니까 1점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점수로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유의하더라도 영향이 거의 없지요. ACT는 그죠? ACT는 사실 이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여기에 깔려있는 아마 기본적인 논지는 그럴 거예요. HSGPA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뭔가를 더 반영하지 않겠냐 라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중의 이건 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충돌을 일으킬까봐 결과만 올려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이제 모델로 가세요. 올데닐리스 스퀘어스 가고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 컬리지 GPA를 눌러서 디펜던트 안 되죠.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HSGPA 이건 놓아놨는데 제가 HSGPA와 그 ACT를 여기서 하나 클릭 넣고 요거 그러니까 요 HSGPA 넣고 여기다 넣으시고 ACT 클릭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해서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로그 웨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웨이지는 로그를 붙였고요. 지금 그린 다음에 여기 비타 0 해시 있고, 이제 비타 1의 해시 있고, 비타 2의 해시 있고, 비타 3의 해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고, x3가 있고, 설명 변수들은 그냥 민자, 뭐 로그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죠? 여기서 이제 테뉴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총 경력이 몇 년이냐. 요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을 마치고 첫 입사한 곳에서 지금까지 쭉 있다. 그러면 이제 익스페리언스와 테뉴어의 연수는 같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요즘처럼 이직이 자유롭고 하는 데서야 뭐 저 익스페리언스와 테뉴어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했다. 자, 그렇다면 에듀케이션의 개수요 0.092는 요 두 개를 고정을 시켰을 때 동일한 이 experience 테뉴어를 가진 사람의 경우 에듀케이션 1년의 증가는 로그 웨이지를 0.092만큼 증가시키니까 여기다 100 곱해서 9.2%만큼 증가시키는 거죠. 자, 요거를 통지했다. 동일한 요거의 수준 가진 사람에게서 에듀케이션을 한 사람이 늘리게 되면, 에듀케이션 1년을 더 늘리게 되면은 로그 웨이지는 9.2%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변수가 동시에 달라질 때의 효과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에서,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앞에에서 어떤 사람이 교육은 변화없고 현재 직장에서 1년을 더 일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직장에서. 자, 현재 직장에서 1년을 더 일하게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1년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 현재 일하는 것도 그 레이버 마켓 익스피리언스니까. 그죠? 그래서 테뉴어를 1년,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1년 더 증가시키면은 테뉴어 쪽도 1이 증가하지만 익스피리언스도 1이 증가해서 내가 현재 직장에서 1년 증가하게 되면은 총 0.0041 더하기 0.022 곱하기 100%만큼 웨이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추가적인 교육이 없이 현재 직장에서 1년 더 일하는 경우에 요 experience, 그러니까 테뉴어가 1년 증가하면 자동방으로 experience 1년 증가하니까, 그죠? 이 덩달아서 같이 움직여서 요거 합한 요거 곱하기 100한, 그죠? 2.6% 웨이지가 임금이 증가하게 되더라.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OLS의 대수적 성질을 배웠었잖아요. 시그마 UI 햇은 제로이고 시그마
xi의 ui hat 이거 곱한 거는 제로이고 그 다음에 y 바는 베이타 0 hat 플러스 베이타 1의 x 바 배웠잖아요.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대로 확장판이에요. 다중의 모형에서. 그래서 요것이 이제 맞춤값이잖아요. 맞춤값, 그죠? 맞춤값. 그래서 실제 값과 맞춤값 사이의 차가 잔차, 그죠? 다시 한번 잔차. 그랬을 때 이 다중회귀 모형에서의 OLS 회계 대수적 성질은 단순회귀 모형에서의 OLS 회계 대수적 성질을 그대로 연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UI 햇의 합은 제로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x들과 이건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x1 곱하기 u hat 플러스 x2 u hat 플러스 x3 그죠?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자. 이것은 각각의 i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x1 u hat 시그마는 제로, x2 u hat 시그마는 제로, x3 u hat 시그마는 제로 등등등등등 각각의 개별 관측치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바는 마찬가지로 베이타 0 hat 플러스 베이타 1 hat x1 바 플러스 베이타 2 x2 바에서 이 k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대로 연장선상에 확장판이다. 단순회귀 모형의 확장판이다. 그 다음에 그 단순회귀 이제 추정값과 다중회귀 추정값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트 다음 요 동영상 마치고 바로 그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좋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웨이지를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단순하게 했을 때 그 추정 계수와 웨이지를 그 에듀케이션과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그 추정했을 때의 에듀케이션 앞에 붙어 있는 추정 계수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고요. 요 내용부터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고 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단순회귀 모형, 그 다음에 다중회귀 모형의 그 계수를 비교해보는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